자, 오늘 30번 시작해 봅시다. In the European universities of the Middle Ages인데 전치사 in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컴마까지는 무슨 구? 부사구니까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그 다음에 student 주어 왔어요. 그리고 주어가 뭐의 수식을 받은 구조로 보이지? 우리가 배웠던 그치 관계사 절의 수식을 받았고 관계사절은 무슨 절 역할이니까 한 번 더 그렇죠 형용사절 역할이니까 문장을 수식하는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해석도 이렇게 배웠잖아요. 뭐뭐 하는이라고. 자,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해야죠. 주어가 뭐의 수식을 받으면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으면 뭘 찾자? 두 번째 동사를 찾자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죠. 그럼 여기가 지금 두 번째 동사 자리고 누구 자리니까? 두 번째 동사니까 여기가 바로 본동사 자리죠. 그럼 동사 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discussed가 답이 될 수 있겠지. discussing은 왜 답이 안 될까요? 이렇게 ing 붙은 것들은 준동사. 그치? 얘는 준동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준동사는 본동사 자리에 올 수 없죠. 당연히. 얘는 과거동사니까 본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거고 discuss는 뭐뭐에 대하여 토론하다, 논의하다 뜻이고 타동사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discuss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그냥 가질 수 있어요. 목적어 어디 있지? 바로 questions라는 뒤에 이 단어가 목적어죠. 이렇게 구조를 보고 풀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해석을 좀 해보면 어떻게 되지? 부사구 빼고 미들 에이지는 참고로 언제죠? 중세시대예요. 그럼 중세시대 유럽 대학들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who are working for advanced degree니까 뭐겠어요? 상급 학위 상급 학위를 위해서 뭐하고 있었던 일을 하는 건 좀 그렇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이 학생들이 뭐에 대해서 in the field of study of the subject 그 주제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 주제의 연구 분야에서 그 연구 분야에 있는 질문에 대하여 뭐하죠? 토론을 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중요한 건 이 학생들이 뭐 했다?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보면 중세시대의 유럽 대학들에서는 이 대학생들이겠죠. 그러면 이 대학생들은 뭘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다음 문장. 자, 31번 별표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좀 몇 가지 들어가요. 일단 첫 번째. 원어브가 나오면 원이 주어져 당연히. 뭐뭐 중에 하나 뜻은 아실 거고. 자, 뭐뭐 중에 하나 라고 해석은 알고 있을 겁니다. 원어브 뒤에는 무슨 명사 나온다고 배웠어요? 복수명사 나온다고 배웠죠. 복수명사 어디 있죠? 여기 있죠, man. 근데 쌤이 끊었어요. 원래는 여기에 뭐가 나와야 정상이지? 단수 동사가 나와야 정상인데 단수 동사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누구의 수식을 받았지? 그렇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주어가 원이지만 주어 부분이잖아요. 이번에도. 그럼 주어 부분이 뭐의 수식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았기 때문에 뭘 찾는다? 이번에도 두 번째 동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도 찾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오형식이고 얘가 목적어고 여기는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는? to가 생략되어 있는 목적격 보어죠. 그럼 두 번째 동사는 아니에요.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어딘지 찾아보자. 누구였죠? 바로 얘죠. 그럼 얘가 지금 두 번째 동사였고 마찬가지 본동사 자리죠. 이 자리가 was가 보이세요? 그럼 원은 주어 그리고 뒤에는 단수 동사 온다고 했으니까 was 나온 거 맞죠? 그죠? 자, 그리고 an English doctor 누구 자리겠어요? 보어 자리에 나온 명사겠죠. 그럼 보어 자리 명사 쓰면 여기서 만든 한 가지 끝나야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럼 첫 번째 문법 여기
구조를 큼지막하게 보면 주어 왔고 비동사 왔고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어요. 여기서 문장이 끝났으면 되는데 안 끝났고 그럼 얘를 후치수식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는 기억을 하죠. 첫 번째가 뭐였다? 첫 번째는 분사 플러스 알파. 두 번째가 뭐였니? 관계사절. 그 중에 뭐가 왔어요? 분사 플러스 알파가 온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네이밍하고 네임드가 온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긴 게 되었다는 건 분사가 나온 거구나. 우리가 배웠던 분사 플러스 알파요. 그죠? 요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푼다고 했지? 이 자리 근데 지금 문제로 나온 게 네임이에요. 자, 이 분사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았는데 동사가 네임이라는 단어가 왔죠. 네임은 두 가지 형태를 기억을 하면 돼요. 잘 봐요. 네임이라는 동사는 두 가지 형태를 쌤이 그려줄 건데 첫 번째 형태는 뭐냐? name A, B.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name A after B예요. name은 동사의 name은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배웠던 그 O형식의 name입니다. 그러면 얘가 누구 자리겠어? 목적어. 얘가 누구 자리겠어요? 목적격, 보어 자리고. 둘 다 누가 왔겠니? 여기도 명사가 왔겠고 얘도 명사가 왔겠죠. 우리는 둘의 관계가 같다고도 배웠고. 그럼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배웠지. 그래서 나한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잖아. name은 뒤에 명사가 두 개면 능동, 하나면 수동. 배운 거 있죠. 그게 요럴 때 얘기예요. 이번에 쓴 거는 뭐냐? name A after B 할 때는 얘는 3형식의 name입니다. 좀 달라요. 책에는 안 나왔지만 지금 일부러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거든. 그럼 얘는 목적어가 여기 있잖아. A라는 단어가 지금 목적어잖아요. 여기가. 그럼 after라는 글자가 보이냐 안 보이냐를 가지고 name이라는 문제는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봐요.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 naming하고 named가 나왔는데 after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우리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중에 어딜 가지고 풀어야 돼? 이 첫 번째 그림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첫 번째 그림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자? 뒤에 명사 개수로 풀면 된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두 개인지 한 개인지 가지고 풀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만약 밑에 걸로 나왔다면 name하고 after 사이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naming, named처럼 이렇게 name을 가지고 분사가 문제가 나오면 뭘 가지고 먼저 빨리 풀어봐야 되냐? 뒤에 after라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없죠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 문법 내용대로 다시 얘기하면 뒤에 명사가 두 개이면 능동, 한 개이면 수동 배웠던 거 그걸 가지고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명사가 보니까 몇 개 왔어요? 하나 왔죠. 그러니까 얘를 답으로 하면 된다. 됐죠? 윌리엄 하비라고 이름 지어진 거니까 PP형이를 하지 마시고 뒤에 명사 개수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는 누구 자리였다? 목적격, 보어 자리였던 명사였던 거예요. 그럼 어떤 이름의 영국 의사예요? 윌리엄 하비라고 이름 지어진 영국 의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해석 다시 한번 해보면 one of the men인데 one은 남자들 하지 말고 사람들 해석하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helped us understand this인데 help 나오면 주제문 쌤이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뭐 하도록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윌리엄 하비라는 이름의 영국 의사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쌤이 지금 해석 어떻게 했어요? 윌리엄 하비라는 이름의 이렇게 해석했죠. 이름 지어진 해석 안 했죠. 그것도 국어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윌리엄 하비라는 이름의 영국 의사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윌리엄 하비라고 이름 지어진 영국 의사였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둘 다 돼요. 이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넘어가기 전에 동사 name을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는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뭐부터 찾아보자. 일단 after가 뒤에 있는지 없는지 요거 신경 쓰시고 풀어야 됩니다. 요것만 있진 않아요. 두 가지 있어요. 다 된 거지. 자, 두 번째 문법이 더 중요한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힌트가 어디 있냐면 suggest 있죠. 요거 색칠해 보세요. suggest. 우리가 suggest를 가지고 힌트를 잡아서 문제를 풀 건데 왜 이게 힌트가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suggest는요, 뜻이 두 가지입니다. 뭐뭐 있죠?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하나하나. 잘 봐. 이 suggest는 뜻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뜻은 뭐가 있냐면 뭐뭐를 제안하다 뜻이 있죠. 그지? 써볼게요, 쌤이. 뭐뭐를 제안이야, 한이 아니고 이렇게 써봤거든? 제안하다. 이 제안하다 의미를 가지는 건 어떤 의미냐? 미래, 의무, 그리고 당위의 동사라고 문법에서는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미래에 앞으로 이거 해야 할 것을 제안하는 거야. 이거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야. 그럴 때는요, 구조가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접속사 that 얘는 쓸 수도 있고 생략도 가능해요. 그 다음엔 주어 다음에 누가? 조동사 should가. 그렇지. 생략이 가능하죠. 무조건 생략은 아니에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요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이 부분이 문법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자, 구조를 그렸으면 해석도 돼야 되는데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있는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고, 미래에 앞으로 이걸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야. 이거 하자고 제안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비슷한 모양으로 그려볼게. 일부러 이번에도 suggest를 썼고 이번에도 접속사 that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주어 다음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should가 생략된 게 아니라서요. 선생님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자리에는요,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돼요. 그럼 뭘 쓰냐?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 동사 원형 빼고 다른 거 씁니다.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 있는 동사는요, 이 주절 동사 있죠? 이 주절 동사의 영향을 받아서 쓰는 거거든? 뭐 좀 답이 좀 내용이 추상적이긴 한데 해석이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 있는 suggest는 제안하다가 아니라 뭐뭐를 보여주다 혹은 암시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자, 이렇게 보여주면요, 위에 건지 밑에 건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쓴 게 suggest의 뜻만 다르다고 썼거든? 이렇게 보면 구별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는 게 가장 쉬우냐면 이 보여주다, 암시하다 할 때는 should가 생략된 게 아니라고 했죠. 그걸 어떻게 눈치를 빨리 챌 수 있냐? 이 주어가 힌트예요. 이때는. 이 주어라는 자리에 연구, 조사 같은 단어 있죠. 예를 들면 study, research, 연구, 조사. 또 어떤 단어가 있죠? 선생님이 써볼게. finding s부터 무슨 뜻이 돼요? 이건 발견들이 아니야.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그 다음 데이터 써볼게요. 데이터는 데이터죠. 등등등 많은데 일단 네 가지만 딱 써봤어요. 연구, 조사, 연구 결과, 데이터 이런 단어들이 주어 자리에 오면요. 자, 봐봐. 연구조사만 봐봐. 연구조사가 제안을 해요? 아니면 연구조사는 보여줘요? 보여주죠. 뭘 보여주죠? 데이터는 뭘 보여주죠? 연구조사는 뭘 보여주죠? 그렇지.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절의 내용은 뭐가 되냐면 사실 내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감 잡아요? 이제 좀? 그래서 여기에는 should를 생략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을 내용을 얘기할 거거든? 사실을 보여주는 거니까 앞으로 이거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이해됐어요? 그럼 suggest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뒤에 있는 문법이 물론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올 거예요. 정답으로. 지금 우리 나온 것처럼.
얘하고 나온 것처럼.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의 문법을 내가 써먹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할 때 힌트가 어디에 있겠어? 주어에 있죠.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문법, 뭐 should 생략되고 동사 원형 쓴다 이런 거 배운 적이 기억이 있을 거야. 근데 왜 구별 못하고 왜 못 써먹지? 여기만 보니까. 초점을 여기에,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야 돼요. 그럼 다시 주어를 보니까 herb이야. 다시 물어볼게. 이 주어가 연구조사 단어입니까? 아니죠. 그죠? 연구조사가 아니죠. 이 herb 누구예요? 닥터예요. 자, 그리고 답을 살짝 보면 여러분들이 B를 답으로 해버리면 여기 앞에 누가 생략된 거야?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거고 그럼 어떤 뜻이 돼버리죠?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의무, 당위의 뜻이 되지. 미래 의무 당인데, 그렇죠? 미래 써줄게요. 이 뜻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대절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볼까? 심장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 제안하는 거야? 아니면 심장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 보여주는 거야? 어느 쪽이 맞아요? 지금 의사예요. 심장이 여기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느 쪽이 맞아요? At the center of the blood circulating system. 이게 뭐예요? 혈액순환 체제예요. 혈액순환 체계. 뭐 혈액순환 시스템도 좋고. 그럼 혈액순환 체계의 중심에 있다가 맞아요? 중심에 있어야 한다가 맞아요? 중심에 있다가 맞겠죠. 다시 얘기하면 단순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의무 당위를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단순 사실을 주장하는 거니까 답은 was로 답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 herb이라고 하는 영국 의사는요. 영국 의사는 뭘 보여줬어요? 심장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혈액순환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다. 중심에 있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지. 뭐뭐라는 것을 보여줬다죠. 뭐뭐라는 사실을 보여줬다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동사 자리에 과거 동사를 썼죠. 다시 얘기하면 should가 생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다시 보시면 여기가 과거였죠? 주절 시제 동사가 과거였죠? 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종속절이거든. 종속절에는 동사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에 영향을 받겠죠. 여기가 과거면 과거 써야죠. 이해돼요? 그렇게 난 거예요. 다 이해됐습니까? 이 문제는? 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런 문법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제목부터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추천, 조언의 동사 이건데 자, 쌤이 제목부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걸 써드리면 여기에 집중을 하거든. 나는 뭐에 집중할 거냐면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동사.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하나는 해볼게요. 요구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구하다. require 있죠. 또 요구하다 없어요 이제? call for도 있어요. 요구하다. ask for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뜻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요구하다. 이제 없어요? 끝? 이 정도로만? 오케이? 뭐 괜찮아요. 주장하다에는 뭐가 있어요? 주장. insist가 있지. 그지? 주장하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maintain도 있어요. 얘도 있지만 일단 요것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다음 제안하다가 뭐가 있어요? 방금 해봤잖아. suggest. 또 propose도 있죠.
propose도 물론 청원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제안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 명령. 명령은 동사가 뭐 있지? 어렵지 않아요. order. 여러분들 알고 주문하다 할 때는 삼형식. 네? 명령하다 할 때는 물론 삼형식도 있지만 오형식도 있다. 다음 또 추천. 추천 뭐 있죠? recommend. 이렇게. 그 다음 조언. 조언하다의 동사 뭐 있어요? advise. 자, 일부러 다 써봤습니다.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구조로 갈 거냐? 쌤이 큼지막하게 방향을 두 가지로 그려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미래, 의무, 당위의 뜻으로 가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미래, 의무, 당위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단순 사실을 말하는 내용으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만약에 첫 번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that, 주어, should, 생략 가능, 뒤에 동사 원형 이거 쓰죠. 그죠? 그럼 단순 사실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접속사 대 쓰는 거 똑같고 주어 쓰는 거 똑같은데 이번엔 should가 생략된 게 아니라서 누굴 쓴다? 동사 원형이 아닌 걸 답으로 하면 된다. 간단하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이 중에 조심해야 될 단어가 바로 요 단어 그리고 요 단어입니다. 쌤이 두 가지만 콕 집은 게 뭐냐면 이 두 가지가 항상 시험 문제 나와요. 왜냐면 이 두 가지는 다 1번과 2번 내용이 둘 다 가능하거든. 그러면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다른 동사들 있잖아요. 다른 동사들 같은 경우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자,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탭스나 토플 수준 문제가 나오면 달라지겠지만 수능까지 얘기하는 거야. 고3 수능까지. 고3 수능까지는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요. insist하고 suggest 빼고 나머지가 나오면 1번 방향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suggest가 나왔잖아. 이 둘이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 1번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요거 이해된 거야? 그리고 주장하다, 요구하다 할 때 좀 안 쓴 게 있어서 하나 더 붙여드리면 claim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요구하다, 주장하다. 뭐 demand도 있고요. 아까 안 써가지고 같이 썼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추천, 조언의 동사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이걸 쓰고 나면 쓸 게 또 있습니다. 쌤은 동사에 아까 별표를 쳤죠?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문법은요,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어려운 문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만약 이 범위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선생님들은 출제하실 거예요. 이렇게 방향 적었나요? 다 적었어요? 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세면 요거 있잖아?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추천, 조언의 동사라고 했는데 쌤은 이 이름을 살짝 바꿔서 미래, 아까 썼지만 의무, 그리고 당위의 뜻을 가진 동사다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쌤 이걸 왜 굳이 따로 적었냐면, 이제 지울게요, 이거. 그럼 동사만 내가 조심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수준을 좀 높여서 고2, 고3에서 뭐가 나오냐? 요 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미래, 의무 또는 당위의 뜻을 가진 형용사 또는 명사. 그래서 미래음은 당위의 뜻을 가진 형용사나 명사, 얘네가 와도 똑같은 문법을 적용합니다. 그걸 써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써요. 자, it is important 먼저 써볼게요. 여러분 아는 단어니까. important는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쓴 거죠. 그죠? 이게 가주어이시에요. 그럼 뒤에는 뭘 쓸 거냐면 접속사 that을 쓰겠죠. 좀 멀쩡 쓸게요. 이렇게 쓰겠죠. 접속사 that으로. 이 뒤에는 should가 생략이 돼 있어서 얘도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똑같은 문법을 적용시킵니다. 그럼 이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 It is important that 주어 동사 원형. 그럼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했겠죠. 그럼 쌤이 뭐라고 늘 얘기했냐면 가주어, 진주어, 구조 나오면 주제문 얘기도 했고 important 나오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럼 얘만 그러냐? 아니요. 쭉쭉 해볼 수 있어야 돼요. vital 또 누구도 있지? essential 그죠? 또 누구도 있죠? critical significant 자, 그 다음 natural natural 뜻이 뭐죠? 자연스러운 하면 안 돼. 여기서는 당연한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it is natural that 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음 necessary 그러면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necessary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 advisable 써봤어요. advisable 뜻이 뭐냐면 현명한이라는 뜻이에요. advisable. advisable하고 동의어가 누가 있냐면 sensib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현명한이에요. wise하고 동의어지 전부 다. 됩니까? 그럼 it is important, vital, essential, critical, significant, natural, necessary, advisable, sensible까지. 그러면 쌤이 지금 쓴 것들은 전부 다 어떤 형용사예요? 미래, 의무, 당위의 뜻을 가진 형용사들이죠. 그쵸? 선생님 써보면 한 번 더. 얘네들이 전부 다 미래, 의무, 당위의 뜻을 가진 형용사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이 문법을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해서 쓴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들은 싹 다 주제문이다. 선생님, 그럼 명사는요? 라고 하겠죠. 명사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it is his order, 예를 들어 it is his recommendation 이렇게 두 가지만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면 it is his advice 하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추천, 조언의 동사 말고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추천, 조언의 명사. 하나 더 해봐요. 예를 들면 it is his requirement.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번엔 뭘 쓴 거지? 미래, 의무, 당위의 뜻을 가진 형용사가 아니라 미래, 의무, 당위의 명사.
이 명사가 되더라도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문법을 쓰는 건 동일하다. 근데 쌤이 얘를 나중에 알려줬죠? 왜냐면요. 시험 기출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알려는 드리는데 그냥 그러하구나. 이 정도 넘어가면 되는 거고 있었구나 하고 한 번은 기억을 하란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잘 봐요 이제. 쌤이 아까 동사의 별표 쳤잖아요. 미래, 의무, 당위의 동사 뜨실 때는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배우는 건데 이거는 중학교 때도 나오는 문법이에요. 그러면 수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수능 문제에 이걸 그대로 동사를 가지고 힌트를 여기 있는 문제처럼 이렇게 힌트를 이렇게 동사를 보여주고 문제로 낼 거냐? 아니죠. 지금 우리가 답도 B가 답이 아니라 was가 답이었잖아요. 자, 잘 생각해봐.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미래 의무 당위의 동사이면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일 테지만 미래 의무 당위의 동사가 아니면 답이 아니었죠. 지금 동사 원형이 답이 아니었잖아요. 출제자 입장에서 동사를 가지고 힌트를 줘서 문제를 낼 거면 당연히 동사 원형인 것보단 아닌 걸 답을 확률이 높아요. 당연하지.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문법이 너무 아깝단 말이지.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라는 문법이 아까워.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는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추천, 조언의 동사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가지고 여기 써있는 형용사들을 가지고 문제를 낼 확률이 높다는 거야. 왜? 이건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 이 문법을 쌤이 제목만 딱 불러주면 아, 아까 너가 한 것처럼 뒤에 should가 생략된 거죠?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이걸 보여주면. 근데 이걸 보여주면 저건 뭐예요? 이럴 거란 말이야 또. 근데 같은 문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같은 문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얘기해 준 거야. 너희들이 이 문법 배울 때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추천, 조언이 아니고 미래 의무 당위의 뜻이냐, 미래 의무 당위의 동사냐, 미래 의무 당위의 뜻을 가진 형용사냐, 혹은 미래 의무 당위의 뜻을 가진 명사냐. 이해되세요? 이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간단한 거야. 당연한 거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다시 접근해 볼게요. 다 적었죠? 자, 이해를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예문을 하나 써볼 건데 한번 풀어보세요. 이해나 확인해보자. 자, 밑줄 쳐드렸어요. 맞는지 틀린 점 얘기해보세요. 자, 일단 이러면 안 돼. 여기 과거니까 과거 써야죠. 이러지 마세요. 방금 얘기했던 거니까. 자, 이대로 쓰게 되면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지? should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떨 때 should가 생략됐다고 했어요? 이 insist라는 단어가 주장하다지. 주장하긴 주장하라는 어떤 주장하다가 있겠어? 방향 두 가지를 될 거 아니에요. 미래, 의무, 당위에 대한 주장일 수도 있고 단순 사실에 대한 주장일 수도 있겠죠. 그 방향을 잘 잡아봐. 그거는 이 동사만 가지고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뒤에 내용을 봐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답을 하고 여기에 should가 생략됐다는 걸로 해버린다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그는 뭐 해야 된다라고? 그 사고를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가 되지. 내가 그 사고를 꼭 봐야겠다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그게 맞겠어요? 아니면 그가 그 사고를 목격했다라고 주장하겠어. 그치?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insist는 단순 사실을 주장하는 뜻이 돼야 맞죠. 왜? 미래의무 당이냐고 맞아? 아니잖아. 얘가 이 사고를 봐야 한다야? 미래의무 당이에요? 의무 당의 뜻이에요? 봐야겠다라고 주장한 거야? 억지로 말 붙이면 안 돼. 내가 너 사고 나는 꼬라지를 꼭 봐야겠다 이런 뜻이겠냐고. 그건 아닐 거란 말이지. 물론 내가 지금 문장 한 문장만 보여주니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가셔야 돼. 내가 너 사고 나는 꼴 봐야겠다 이거겠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 사고를 봤다, 목격했다라고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단순 사실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should가 생략된 거 맞아 아니야?
아니거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고.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면 무슨 절? 종속절. 종속절의 시제는 뭐 아니면 뭐?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되어야 한다. 그럼 답이에요. 그럼 해석이 이제 어떻게 돼? 그는 그 사고를 봤다고. had seen은 달라집니까? 봤다고. 해석 똑같아요. 해석 똑같은데 쌤 이런 얘기했지? 과거 완료를 쓴다는 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다. 뭘 확실하게 얘기해? 얘보다 얘가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해석은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뭐 했다고? 그가 그 사고를 목격했다, 보았다 라고 주장했다지. 단순 사실을 주장했다지. 이거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뭐 말로만 하면 예를 들면 그는 손흥민을 해봤다. 손흥민이 스타팅 멤버의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때는 미래음은 당의 뜻이 맞죠. 그때는 he should be in the list 하면 돼요. 뭐 starting member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내가 이 insist를 문제를 일부러 보여주는 건 뭐냐면 얘가 실제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학교에서 물어보는 게 뭐겠어? 얘가 미래음의 당의 뜻으로 쓰인 거야? 아니면 단순 사실로 쓰인 거야? 이걸 구별하라는 얘기야.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거 할 수 있어야 돼. 자, 책에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빠르게 풀어보면 분명 suggested가 시험 문제 힌트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고민해야지. 어떤 고민해야겠어? 미래, 의무, 당위의 방향이냐 아니면 단순 사실의 방향이냐. 이 단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주어가 힌트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 주어가 누구였죠? 위에 보니까 doctor예요. 물론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건 좀 얘기해 줄게. 의사일 때는 방향이 미래 의무 당위의 방향일 수도 있고 단순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건 둘 다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주어 자리에 왔던 그 뭐죠? 연구, 조사, research, study 이런 단어 혹은 findings, 연구, 결과, data 이런 단어 이런 단어들이 만약에 주어 자리에 등장한다면 그건 빼박입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닥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거야. 닥터로. 근데 이 닥터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보니까 다시 한번. 이거 should 생략된 동사 원형을 답하면 해석 어떻게 된다고? 심장이 어디에? 이 혈액순환 시스템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제안하는 거야. 그게 맞니? 아니면 심장이 어디에 있었다? 혈액순환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가 맞아요. 어느 쪽이 맞아요? 보여줬다가 맞거든. 그래서 얘가 답이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 얘를 답을 하잖아.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심장이라는 거잖아요. 그치? 심장이 혈액순환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심장. 혈액순환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너네가 이걸 답을 하잖아? 그러면 지금 심장이라는 게 지금 현재 혈액순환 시스템의 중심에 없는데 얘가 중심에 있지 않으니까 중심이 있어야 한다. 이 뜻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몸에 있는 피를 돌리는 게 심장 아니에요? 심장 맞지? 심장 없으면 죽어. 심장 안 뛰면 죽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스럽게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해석해보면 의사 선생님이요. 심장이라는 게 혈액순환 시스템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말했잖아. 그 근거를 깠잖아 내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할 거면 심장이라는 게 지금 현재 너희들 몸에 중심이 있지 말아야 돼. 그러냐고. 지금 살아있잖아 너희들. 죽어있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심장이라는 것이 혈액순환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던 거 맞죠? 단순 사실을 말하는 거 맞죠? 그렇게 하는 거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근데 다행스럽게도 수능에서는 닥터로 보여주지는 않고요. 내가 아까 말했던 study, research, findings 요 세 개 단어 있었죠. 데이터도 물론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 세 개의 단어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럼 뭘 조심하자? 만약 그런 단어들이 주어 자리에 등장하게 돼 뭘 조심하자? 단순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
그럴 때는 should가 생략된 게 아니니까 동사 원형을 답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사 원형이 아닌 게 답인 거야. 무조건. 그러면 방금 해봤잖아 우리. 동사 원형이 답이 아닌 게 답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그랬죠. 그렇게 푸는 거야. 요거 이해된 거지? 정리하세요. 자, 다음 문제 32번 갑시다. 32번. 자, 32번도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A few years later, the newly invented microscope인데 주어가 microscope이죠. 그리고 밑줄 쳐볼게요. 자, 이쯤 되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죠. 무슨 뜻인데? microscope. 현미경이에요. 망원경은 아니고 현미경.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라고 했냐? 쌤이 얘기했지만 주어가 누구일 때? 사물일 때. 사물일 때는 be used to 나왔고 사물의 짝은 누구다? 동사 원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은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뭐뭐 하기 위해서 쓰이다.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 뭐뭐 하기 위해서 쓰인다. 이렇게. 자, 그러면 주어가 사람일 때는 어떻게 하냐? 주어가 사람이면요. be used to 다음에 두 가지 명사가 오거나 또는 동명사 ing를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의 짝은 누구다? 명사 또는 동명사 ing 이렇게. 해석은 어떻게 하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렇게 적으시고 지금 주어가 마이크로스코프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주어였어요. 사물의 짝은 누구였죠? 동사 원형이 답이었으니까 investigate를 답을 하면 되고 investigate는 뜻이 뭐였어요? 조사하다죠. 조사하다. 클레임은 주장이고요. 그럼 몇 년 뒤에 새롭게 만들어진 만들어진 이 현미경이라는 것이 뭐 하는데 사용됐어요? 그의 주장을 조사하는데 사용되어졌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해석됐어요? 사람이 주어일 때는요. 이 비동사 대신에 여기 비동사 대신에 become을 쓰거나 또는 get을 써도 의미는 통합니다. 해석이 살짝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람이 주어일 때 be used to 동사 원형이나 be used to나 명사나 ing 해서 어떻게 했죠? 사람이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했죠. 익숙하다라고 했죠. become이나 get을 쓰면 익숙해지다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어라는 사람이 명사나 동명사 동작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익숙해지다. 적었습니까? 사물일 때는 못 써요. 사물일 때는 become이나 get을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 적었죠,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뭐였어? 사물이었기 때문에 be used to 다음에 누굴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까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 건데 이 to는 우리가 배웠던 부정사 to라서 그래요. 이 to는 무슨 to지? 그러면 전치사 to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 배울 때 to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 to와 전치사 to가 있다라고 구별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배웠죠? 명사 또는 동명사 ing. 부정사 to는 당연히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된 거예요?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자, 33번 보세요. The way the starfish moves 나오는데 the way가 주어져. 그리고 동사 바로 왔어 안 왔어? 안 왔죠. 그럼 끊어. 끊었어요. 끊고 뒤에 뭐 나왔는지 봐봐. The starfish moves 나왔죠. 그럼 뭐 하자? 항상 수식. 자, 요거 이해하시고 그려야 돼요. 왜 수식이라고 했어요, 쌤이? 분명 이 사이에는 생략된 게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목관대. 두 번째는 관계 부사.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뒤에 분사 나왔을 때예요. 이건 분사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야. 주어라는 명사가 나왔고 얘들아. 그 다음에 동사가 바로 안 나왔죠. 안 나와서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거 수식이라니까. 이렇게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요 사이에 생략된 건 두 가지라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관계, 부사가 생략되어 있다. 그럼 생각해봐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건 이 뒤에 누구 자리가? 목적어 자리만 빠져 있는 거잖아. 우리가 목적어도 세 가지라고 배웠거든? 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그게 빠져 있는 거야. 관계 부사는 뒤에 무슨 문장이 와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했죠. 이해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쌤이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가 목관대가 생략됐냐, 관계 부사가 생략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생략될 건데. 그리고 어차피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그래서 얘가 생략된지 얘가 생략된지 구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써먹을 거냐? 주어라는 게 분명 수식을 받았어. 뭐의 수식을 받았어? 이렇게 생겨도 한 방에 가면 얘도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은 거야. 그쵸? 그럼 말로 해봐. 오늘 세 번째 합니다. 주어가 뭐의 수식을 받으면?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으면 뭘 찾자? 두 번째 동사를 찾자. 배웠죠? 그게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 동사가 어디 있죠? 그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동사를 찾을 건데 얘 첫 번째였으니까. 그지? 그럼 그 두 번째가 왜 나왔겠어? 얘가 바로 본동사 자리인 거예요. 구조 간단하죠? 이게 교과서가 어디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럼 봅시다. 두 번째 동사가 어디 있다고요? 이제 앞이라고. 여기잖아. 그럼 얘가 지금 두 번째 동사인 것 같고 얘가 누구 자리다? 본동사 자리다. 그럼 얘기해볼까? The starfish moves인데 moves는 뜻이 뭐였어? 움직이다, 이동하다 뜻일 거고 몇 형식이에요? 1형식이에요. 그럼 여기 생략된 건 누굴까? 관계부사겠지. 근데 좀 더 생각해봐. 관계부사 누구? 얘가 힌트야. 자, 잘 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the way와 how는 함께 쓸 수 없다 라고 배운 적이 있지 않아요? 이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도 좋고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도 좋겠죠. 그 중에 뭘로 할까? 얘 불가사리입니다. 불가사리가 이동하는 방법, 불가사리가 이동하는 방식 둘 중에 뭐가 더 편해요? 방식. 그럼 불가사리가 이동하는 방식이 is a wonder. 뭐하다? 자, 이것도 해석 마무리 해보세요. 관사가 붙었어. 품사. 명사겠죠. 그럼 보어 자리에 명사 쓴 거예요. 그리고 얘는 왜 왔냐? 이 수식하려고 온 거예요. 구조는 다 된 건데 해석해보자고. 어려운 단어 없어요? wonder 명사 뜻이 뭐죠? 놀라움, 경이로움, 이건 to watch, 보기에 뭐뭐한. 그럼 해석해봐요. 보기에 놀라운 광경이다. 경이로운 광경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가사리가 움직이는, 이동하는 방식은 뭐다? is a wonder to watch 했지만 놀랍다 하면 되지. 경이롭다 하면 되지. 자, it is equipped 나왔고요. equips가 나왔어요. it이 누구겠어요, 여기서? 불가사리겠죠. the starfish. 그죠? 그리고 동사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기가 다 적은 거예요?
동사 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얘는 무슨 태야? 얘는 수동인 것 같고 얘는요? 능동인 것 같죠? 근데 동사 가지고 equip이 나왔어. equip 어떻게 문제 풀까? 자, 주어 먼저 쓰고 equip이라는 동사를 쓴다면 equip A with B라는 수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equip은 타동사고 주어는 A에게 B라는 장비를 갖추게 하다예요. 주어는 A에게 B라는 장비를 갖추게 하다. 이게 능동태입니다. 주어는 A에게 B라는 장비를 갖추게 하다. 적었어요?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목적어를 주어로 뺀다고 했죠. 그럼 A, B, 끝이 equipped with B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거처럼 생긴 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 해석이 어떻게 되지? A가 B라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 원래 뭐뭐를 갖추고 있다인데 A가 B라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예요.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수동태거든? 자, 그럼 다시 한번 능동과 수동을 문제를 풀 때 해석으로 풀 거냐?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 어떻게 풀었죠? equip이라는 단어랑 with라는 단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목적어가 있어야 능동이거든? 근데 지금 equip하고 with라는 단어 사이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 됐잖아. 알고 있으면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이게 눈에 띄죠. 사이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능동이 답일까? 수동이 답일까? 수동이 답이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it은 그것 해석하지 마시고 누구다? starfish. 그럼 불가사리는 뭐를 갖추고 있다? complicated hydraulic system. 모르죠? 나도 몰라요. 근데 영어는 무슨 짓을 하냐?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게 뭔지. 배웠죠? 쌤이 얘기했잖아. 관계사절 왜 쓴다고? 부연 설명하려고 쓰는 거예요. 나는 이 단어를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풀 건데? 이것만 해봐. complicated system. 복잡한 체계. 뭔지 몰라? 몰라도 돼. 몰라도 괜찮아. 그러면 이 불가사리라는 애는 뭘 갖추고 있어? 복잡한 체계,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여기까지는 되잖아. 그 다음에 draw seawater into the draw 뜻이 뭐예요? 그리다야? 무슨 그리다 아니겠지? 끌다죠. 그러면 목적어를 끌어서 into를 썼어. 끌어서 뭐 하겠어? into는 어디 안으로죠. 그러면 생각해봐. draw 목적어 into인데 목적어를 끌어당겨서 어디로 끌어당겨? Its limbs. lims가 어디죠? 사지예요, 사지. 사지. 우리 인간으로 치면 사지가 어디야? 팔다리야? 얘한테 lims가 어디겠어요? 불가사리한테. 그치? 불가사리 내가 꼭 그려야겠어? 그려줄게. 이건가? 이렇게 생겼나? 이거 맞아? 이상하다? 알아서 생각해. 불가사리라고 생각합시다. 요게 얘한테는 림스잖아. 사람을 좀 이거잖아. 그지? 이해하면 됐지. 내가 그림을 잘 그렸으면 미대를 갔겠지. 여기 있겠니?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가사리라는 것들은 뭘 갖고 있냐고 봤더니 이 바닷물이죠. 바닷물을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사지 쪽으로 끌어당겨, 즉 빨아들이는 거네. 그리고 나서 뭐 함으로써? And by contracting or opening its small feet. 구조 잘 봐야 돼요. 얘들아, 너희들 습관 빨리 뜯어 고쳐.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려는 습관 빨리 뜯어 고치라고 했어. 내가 힌트 줄게. 병렬 구조 찾아내봐.
자, 병렬 구조 찾아내기 전에 어디를 버리면 될까? by ing 저는 아는데요. 알겠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인데? 응? by가 전치사라며 ing라며 내가 이렇게 써볼까? 준동사 아니야? 준동사에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 필요한 게 어디 있냐 그게? it's 소유격이야? 얘죠? fit 여기죠? 다시 얘기하면 by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버릴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병렬 구조 누가고 누가 병렬 구조입니까? 그렇지. draws와 permit이죠. 내가 너희 학교 선생님이면 나는 여기 갖다가 문제 냅니다. 나라면. 근데 그 생각은 틀린 적이 없단다? 니네과 선배들이 기겁을 했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냐고. 나는 니네과 선생님 난 이렇게 내. 애들은 백날 여기만 열심히 공부하더라? 그치? by ing. 그러니 난 여기 갖다 낼 건데. 어떻게 낼 건데? 내가 같으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봐봐. S 싹 빼. 그 밑줄 쳐줘. 친절하게. 뭐 번호도 붙여줘. 뭐 4번 이렇게. 뭐지? 더 기가 막히게 만들어봐. 너네 수준으로. 너네가 좋아하는 보기로 만들어 볼까? permitting. 이거 어때요? 그러면 by ing니까 여기도 ing구나. 그럴 거야? 잘 봐. 내가 그림만 그려볼 테니까 너랑 생각해봐. 그림 보고 생각하세요. A, B, or C. 무슨 생각 들어? 병렬 구조가 되려면 이렇게 생겨야 돼. 여기가 ing, 그래 좋아. 여기가 ing, 그래 좋아. 그럼 여기도 ing.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죠? 5월 지금 어디 붙었어? 여기 붙었잖아. 병렬 구조라 하면 and나 but이나 이런 접속사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 끝나는 부분 앞에 붙어요. 이렇게. 오케이? 이거 이해가 간 거야? 그러면 억지스럽게 짜맞추지 마. by ing니까 여기도 ing고 여기도 ing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심지어는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야? 그럴 겁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맞추려면 외워야 되냐? 뭘로 외워요? 안 외워도 되지. 왜 외워? 병렬 구조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 S 왜 붙었는데? 선행사가 단수 아니니? 관사의 짝이 명사인데 A가 뭘 때 쓴다고 배웠어? 한 개일 때 쓴다고 배웠다며. 그럼 단수 맞잖아.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 동사의 수는 어디에 맞춰? 선행사 수에 맞추는 것이고 병렬 구조니까 여기도 단수 동사 쓰는 거 맞잖아요. 그럼 해설을 굳이 쓴다면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의 수는 선행사에 맞춤으로. 선행사가 단수이므로 단수 동사 쓴다. 이게 설명이야. 근데 과연 그것만 낸 걸까? 이 출제자가? 그렇지 않죠. 진짜는 어디 있냐면 by부터 어디까지인데? 이거야. by부터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데 버리고 나면 얘가 딱 보여야 돼. 그럼 내가 또 뭐라고 했냐면 병렬 구조면 얘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럼 시스템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바닷물 빨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permit은 몇 동식이야?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가지는 오형식 동사라고 배웠거든. 맞죠? 해석은 허락하다? 그러지 말고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그럼 봅시다. 아유 힘들다. 자, starfish, 불가사리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까지는 될 거예요. 뭐 하는 복잡한 체계냐? 누가? 불가사리가. 뭐 하게 하는?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해서 끝났잖아. 이거 몰라도 된다니까? 됐죠? 간단하잖아. 이거 할 수 있으면 돼. 자, 근데 여기 우리 가르친 부분을 좀 해석을 곁들인다면 by ing에서 어떻게 했어요? 뭐뭐 함으로써 하실 거죠? 그것도 있고 뭐뭐 해서도 있어요. 그러면 contract,
계약하다겠니? 불가사리가 뭔 계약을 해. 뭐 하겠어? 수축하다죠. 그러면 준동사의 목적어라고 했으니까 목적어를 2번 써먹으셔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뭐를? 자신의 작은 발, 불가사리 발. 이 발을 뭐해서? 수축하거나 열어서. 그지? 오픈이라는 건? 좀 더 이해하면 수축과 이완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수축을 하고 열어서 뭐하게 한다? 움직이게 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됩니까? 독해할 땐 이렇게 써먹는 거야. 이걸 이렇게 공부하셔야지. 이거 외울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공부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라니까요. 영어 선생님들 눈에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병렬 구조라며. 그럼 내용적으로 어디가 더 중요하겠어? 여기가 더 중요할 거고. 내가 이런 얘기도 했다. 5형식 구조, 이 구조 나오면 주제문제 확률이 매우 높아. 선생님들이 이거 내는 거 좋아해. 그리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 몰라도 돼. 수능 끝까지 몰라도 돼. 괜찮아. 해석 됩니까? 그럼 왜 놀라워? 이제 얘기해봐. 스타필시가 움직이는 방식이 놀랍다며. 왜 놀라워? 뭐가 놀라워? 뭐 하는 방식이 놀라워?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 놀랍다? 그것도 있겠지만 이거 움직이게 하는 수단과 방법. 여기 수단 방법이야. by ing 해석할 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단 방법이라며.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데? 이거 하니까. 맞죠? 그럼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여길 수도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단어 오픈과 contract라는 단어 중에 어디가 더 내기가 매력적이에요? 너희가 선생님 입장이라면 이 단어가 좀 더 좋잖아. 있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contract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낼 확률이 높겠죠.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